들어가는 순간 쉽게 못 나온다. 왜냐면 모델로서 들어가면은 가짜 손님들도 옆에 막 대기시켜놓고 계약 쓰는 장면도 뭐 연출하고 막 분주해요. 거기 가면 저는 장면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산다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해. 그거 알죠? 우리 와이프분이랑 상의하고 오라고. 그럼 더 하고 싶잖아요 또. 사람이 또 말리면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류디입니다. 벨류디예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멋진 배경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애청하고 있는 서울 자가에 살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이 상가 사기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 지금 요즘에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애청자로서. 그래서 오늘 좀 상가 분양 사기 혹은 뭐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요밀조밀하게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이슈더라고, 그게. 방금 말씀 주신 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기당했다라는 그 장면에 관련된 쇼츠나 이런 영상들이 좀 알고리즘이 많이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김 부장님이 상가 사기 당했다라는 그 장면의 내용들이 비단 김 부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특히나 이 상가 분양 시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 부장님이 상가 사기를 당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김 부장님이 퇴직금 5억과 그리고 대출 5억 5천만 원 받으셔가지고 10억 5천만 원 주고 상가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해준 실장님이 잠수를 타시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계약자도 계약금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자를 기망하고 사기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기와 관련된 어떤 변천사라든지 분양과 관련된 이런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상가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어떤 그 분양을 하는 시행사나 뭐 대행사의 사기행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 장면을 보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이 마지막에 가짜 임차인을 유치를 했다가 뭐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뭐 장면까지 했겠죠. 그러고 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김 부장, 우리 승용이 형이 완전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의 이제 결론은 과정인데, 분양 대행사 직원이 이렇게 가짜 임차인을 통해서 이제 김 부장의 어떤 그런 행동을 더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사들이 분양하는 방식들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천사들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분양 상가가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택지지구 개발 사업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아파트도 짓는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근생을 짓는 용지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근생을 짓는 용지에 부분 상가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프라자 상가 막 이렇게 불리는 그런 좀 상가 건물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수익형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상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어놓고 이렇게 뭐 임대가 들어올 것이고 임대가 얼마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분양이 굉장히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프랜차이즈들이 초창기 때 막 이렇게 점포들을 늘리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구분 상가에 입점을 많이 했었죠. 구분 상가들도 공급이 계속 많아지고 또 기존에 분양했던 곳들 중에서 뭐 좋은 위치들은 이제 임대가 그래도 나가는데 조금 이제 위치가 안 좋거나 안 좋은 층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분양 자체가 조금 더뎌지는 그런 시장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이런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들의 분양 방식이 뭐냐면, 분양을 받으면 2년 동안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 또는 뭐 3년 동안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현수막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2년 임대 수익 보장, 맞습니다. 3년 뭐 어떤 브랜드 입점 완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2년 임대 보장이라고 해봤자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2년에 대한 임대료를 분양자한테 줘도 사실 시행이익에 대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이고, 또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분양하는 게 이제 시행사들은 더 이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썼죠. 예를 들면은 내가 점포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월세가 뭐 300만 원이야. 그럼 300만 원에 2년 해봤자 얼마예요? 한 5, 6천 정도 되는 거고, 뭐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내가 분양가에다가 다시 업을 시키고 또 그거를 호시호시 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또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많이 시켰는데 결국은 2년이 지나도록 임대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분양은 받았지만 그렇게 돼서 임대가 안 들어와가지고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더 낮춰서 막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까지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방식이 지금 김 부장님이 우리 승용 형이 분양받은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2년 보장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임차인을 아예 입점시켜버립니다. 우량 임차인을 아예 입점시켜서 계약서까지도 쫙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계약했으니까 이제 들어올 거다. 분양 받으세요. 이렇게 분양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수분양자들이 가서 분양을 받고 나면 잠금 전에 그 계약했던 임차업체가 해지 통보를 해버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분양을 한 다음에 이 분양자가 잠금 전에 또는 잠금하고 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양하는 쪽과 임차인과는 한 통속이다. 제가 드라마에서 그 단편적인 부분만 봤지만 분양하는 직원의 그 스킬들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딱 우리가 실제로 그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았어요. 15분밖에 시간이 지금 안 되는데 타임 지금 미팅 일단 좀 밀어보자. 약간 이런 액션, 심리적인 어떤 기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우리 혹시 뭐 PD님들 이렇게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휴지 나눠주시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 방법. 약간 워크인으로 모시는 방법 첫 번째. 그렇게 연사님들이 한 번 모셔갈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또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개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양 대행사 이런 직원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엄청난 영업을 해요. 이렇게 김 부장처럼 뭐 회사는 오래 다녔지만 이 세상 물정을 좀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직원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쉽게 못 나온다. 왜냐면 모델하우스 들어가면은 가짜 손님들도 옆에 막 대기시켜 놓고 계약 쓰는 장면도 뭐 연출하고 막 분주해요. 거기 가면. 저는 장면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산다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해. 그거 알죠? 우리 와이프분이랑 상의하고 오라고. 그럼 더 하고 싶잖아요, 또. 사람이 또 말리면 더 하고 싶고. 근데 갑자기 누군가 또 와서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방식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가서 분양을 받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뭐 사기였다기보다는 마지막에 그런 가짜 임차인을 기만을 한 거죠. 사실 분양 대행사에서. 그런 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사기로 볼 수 있는 행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 부장님이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과연 이게 분양 대행사, 시행사만의 잘못인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저희가 나름 부동산을 하는 업자 입장으로서 그 김 부장님이 받은 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 부장님이 그 상가를 받은 지역은 저희가 그 드라마상에서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약을 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계약서의 장면이 딱 나오길래 그거를 캡처해서 봤더니 주소가 서울시 한서구 청안로 23번지 AP 로얄스퀘어 102호입니다. 네, 뭐 한서구 청안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느낌은 어떤 약간 뭐 서쪽이다, 강서구다. 뭐 그런데 갔다. AP 로얄스퀘어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뭐 신도시나 뭐 이렇게 상가들이 좀 새로 생기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적은 한 30평, 40평 정도 유출을 해요. 드라마상에서 막 카페로 운영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요것도 제 생각에는 디테일이 조금 떨어진다고 떨어져요. 생각되는 게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상가를 분양하면은 1층 특히나 뭐 102호, 101호, 103호 이런 것들은 30평까지 분양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을 그렇죠.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입장에서 많이 자르잖아. 시행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뭐 커봐야 뭐 한 10평 전후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 드라마니까 어쨌든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뾰족해요 좀. 네, 어쨌든 드라마니까 코너가 아닌 한 30평 되는 곳을 그렇게 분양을 받은 것 같고 그 극 중에 보니까 뭐 토스트 가게가 이제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사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계약한 임대료가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치면 수익률 11%인데 수익률이 11%예요. 자 여기까지만 좋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숫자만 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좋죠. 수익률 좋잖아요. 너무 좋아. 네. 보증금이 근데 너무 약하지 않아요? 보증금은 약하죠.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월 임대료가 900만 원인데
보증금을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라는 거는 우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 장면도 그게 나오긴 하더라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또 이런 푸시온에서 또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증금 2천만 원이면은 월 임대료 900만 원이면 두 달만 밀려도 그렇죠. 보증금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급하더라도 차라리 계약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었나 그렇죠. 싶은 좀 그리고 또 생각이 최악의 듭니다. 경우에 뭐 계약이 해지돼서 뭐 어떤 분쟁이 있어서 뭐 원상 복구를 한다. 네. 그 비용도 채 못 미치는 금액이고 보증금이라는 게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 금액의 좀 역할로서 너무 낮다. 맞아요. 보증금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분양 대행사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준 업체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아무리 프랜차이즈지만 그 토스트 가게 아닙니까? 그죠? 토스트를 팔아서 월 9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려고 하면은 야, 이 빵을 얼마나 구워야 되죠? 김 부장님도 들어와서 같이 구워야 될걸? 같이 굽고 온 가족이 와서 진짜 하루 종일 빵 굽고 거의 뭐 버터로 샤워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이 월 900이라는 돈을 임대료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재료비 나가야 돼.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와, 이 토스트 가게가 들어와서 월 900을 낸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김 부장님이 우리 승용이 형이 한 번쯤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부장 것도 보면은 지금 보증금 2천에 월 900만 원이고 뭐 15억 5천 받았으니까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한 11%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해봤을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어떤 상품을 샀는데 내가 수익률이 한 10% 넘어가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아무리 금매로 나와도 웬만한 그거 아니고서는 10% 정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통 구분 상가라고 하면은 통상의 우리가 수익률이 한 4.5% 이상, 한 5% 이상 정도 이렇게 보는 게 한 기준인데 11%또 너무 좋을 때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 시행사가 하는 어떤 방식, 분양 대행사가 하는 방식이 잘못은 됐습니다. 그렇게 기만하는 행위로 해서 이렇게 분양시키는 잘못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승용이 형도 좀 잘못이 있다. 왜냐면 본인의 스터디가 좀 많이 부족했다. 우리를 만났으면은 조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아, 그럼요. 그래서 분양상가도 우리가 잘 사실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 드라마에서 잠깐 나온 걸 보니까 그 분양 대행사 직원이 뭐 월세 900에다가 부가세 90만 원 하면은 월천. 뭐 월천이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역세권의 그런 호재, 그런 것들 요즘에 조금만 찾아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상 보니까 시점이 2025년 9월이더라고요. 현재 시점이야. 그러니까 조금 얼마나 GPT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사실 부분 상가를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땅의 가치가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고, 결국은 이 수익률로 가는데 사실 수익률 뭐 4% 5%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 주고 나서 남는 그런 월세가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어떤 그 절대적인 금액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려면 매매 금액도 커져야 되고, 또 그 정도 매매가로 구분 상가를 살 것 같으면 언제나 또 건물을 사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구분 상가가 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굳이 내가 적은 돈으로 어떤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구분 상가가 지어지고 분양을 하고 최소 그 신도시 뭐 이런 쪽에서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상가를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나 조금 그 말에 되게 공감돼요. 네. 왜냐면 이제 상권이 어떻게 보면 성수기나 뭐 안정기로 딱 들어간 상가들, 그런 10년 정도 되면 딱 진짜 무르익은 거니까. 10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바뀔 거 바뀌고 또 임대료 높아졌던 임대료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안정된 이런 상권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정도 된 횡단보도 앞에 내 옆에 롯데리아 있고 오른쪽에 올리브영 있고 건너편에 번죽 있고 뭐 근처에 병원 있고 요런 상권. 네, 뭐 그런 상권 또는 그런 것이 있는 건물에 뭐 2층, 3층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이게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뭐 사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분양 실장, 공인중개사, 뭐 대행사, 시행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 부동산 상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을 진짜 뾰족하고 날카롭게 진짜 시사적인 부분으로 서울 자가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의 상가 어떻게 보면 분양 사기 얘기를 좀 날카롭게 좀 분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제일 좀 이렇게 유념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있을까요? 그 포인트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얘기했죠. 또 없냐 이 말이야. 또 있지. 잘 모를 때는 어. 밸류딜을 찾아와라. 아,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뭐 가이드라인 해드리고, 뭐 저희한테 큰 수익이 안 되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지키는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여러분들이 다니시려고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축 공유분상가 쳐다보지도 말고 분양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누가 전화 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 차라리 구분상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 한 10년 정도 된 이런 상권에 가서 부동산 천천히 알아보시면은 훨씬 더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뭐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이 이런 거 분양 뭐 얘기를 하면, 아, 이 친구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즐겁게 좀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류승용 씨, 김보장 성대모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전 김남수 할 수 있다. 이거 편집할 때 넣지 마세요. 한 개도 안 비슷하디. 이런 거 꼭 넣어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벨리드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